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금요일 코스피는 1.31%, 코스닥은 0.868%, 나란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는 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황 짧게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불을 뿜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나, 내 계좌에는 크게 변화가 없나, 재미가 없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조금 지나친 소외감이 들 수도 있을 최근의 시장입니다만은, 목요일날 방송에서 멘트 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워낙 시총 큰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좀 왜곡 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코스피도 뭐 삼전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땡겨버리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뭐 이제 코스피는 그렇다고 치죠. 원래도 우리 이제 단기 수익 매매 위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뭐 삼전이 가고 SK 하이닉스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 이렇게 오르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오르니까 이때는 조금 멘탈이 나갈 수가 있죠. 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뭐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제약 합쳐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좀만 더 오르면은 진짜 30조 되겠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봐도,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인 애가 지금 바닥 대비 몇 프로인가요? 거의 뭐 한 10거래일 동안 10만 원짜리가 지금 15만 원이 됐습니다. 50%가 올랐어요. 바닥 대비. 시총 1위인 애가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0% 올랐죠. 지금 뭐 숏커버링이 좀, 그러니까 물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뭐 이제 숏커버링까지 더해지면서 좀 비이성적인 상승세, 그러니까 그 무게에 비하면 얘네들의 어떤 그 시총 덩어리에 비하면 조금 비이성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게 이렇게 좀 두 가지 요소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몫이지, 지금의 시장은 시장 전체적으로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뭔가 좀 전체적으로 질이 좋은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 조금 소외감이 좀 많이 들 수 있는 시장인데요. 그냥 이럴 때는 시장이 좀 뭔가 지금은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서 꼭 또 기다리고 못 참아가지고 따라붙으면 그때가 또 고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더 나가요. 먹을 때 못 먹고 기다리다가 하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꼭 고점이 물려가지고, 또 뭐 손절하고 대형주 따라 붙었는데 그 다음에 대형주 조정 나오고 지금까지 또 안 갔던 중소형주들 오르게 되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더 나가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 입장에서는 이제는 따라붙기는 쉽지 않아, 조금 타이밍상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본인 하던 대로, 본인 매매하던 포지션대로 그냥 매매하시는 게 괜히 엇박자 타면서 멘탈 무너지지 않고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지금으로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 장도 뭐 요즘은 이렇게 두 개의 테마 말고는 딱히 시장에서 막 그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볼 만한 게 없어요. 코로나 테마 그리고 백신 테마,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지금 한 2주 3주 거의 한 달 내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두 개만 우리가 박자를 잘 타도 11월 달 그리고 지금 넘어오는 12월 달 그렇게 어려운 장세는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두 개의 줄기 큰 테마를 가지고 곁다리로 뭐 정치 테마주, 뭐 이제 셀트리온 쪽은 테마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뭐 크래프톤, 윤석열 테마주도 뭐 큰 테마로 끼워 넣게 되면은 넣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 관련주, 백신주, 거기다가 이제 윤석열 테마주,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굵직굵직한 테마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뭐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개별 종목들, 치료제 혹은 백신 임상 진행 중인 뭐 개별 종목들의 어떤 뉴스들, 그리고 또 뭐 산발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들, 뭐 2차전지 관련주들, 뭐 가상화폐 요 정도, 그리고 금요일 날 또 CMO 관련주들이 ST팜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또 굵직굵직한 테마가 되기 위해 지금 슬슬 시장에서 고개를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요렇게 큰 테마, 코로나 테마와 백신 관련주, 여기에다가 뭐 콜드체인이랑 CMO까지 집어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뭐 이제 짧게 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가 드리고 오늘 한 가지 드려야 될 팁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테마를 보실 때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테마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확진자 수의 줄고 늘음과 이제 거리두기가 이제 막 격상이 되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테마라서 뭔가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백신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매매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어느 정도 일정들이 좀 정해지면서 움직이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 2주, 3주의 어떤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면 화이자가 이것도 이제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임상 중간 발표가 나왔고, 모더나 중간 발표 나왔고, 그거 이렇게 두 가지 화이자 모더나가 크게 움직이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스트라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뭐 존슨앤존슨도 시세가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화이자 임상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시세가 있었고, 모더나 임상 최종 결과 나오면서 시세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의 노이즈들이 발생하면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화이자 유럽 승인을 가지고 시세가 한번 났죠. 그리고 나서 바로 모더나 또 같이 유럽 승인 기대감을 가지고 시세가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게 12월 10일 화이자의 미국 FDA 승인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생각했던 것은, 자, 이제는 백신주들이 돌 거 다 돌았습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날 화이자가 유럽 승인이 나면서 상한가 갔고, 이날 하루 고가를 만들면서 조정봉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엔투텍이 상한가 갔고 하루 조정을 보였고요. 자, 이 상황에서 얘네들이 지금 12월 10일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날이 12월 4일이고요. 12월 10일은 다음 주 목요일이 돼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면은 거래일수로 한 4거래,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 둘, 셋. 승인 날짜가 이제 10일이니까 지금 뭐 분위기로서는 승인을 안 내주기는 좀 힘들 걸로 보여지니까 승인이 난다고 치고 10일이 승인이면 아마 수요일 날 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0일이라는 이벤트가 지금 남아 있는데 10일까지 해서 7일, 8일, 9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이 7일, 8일, 9일, 3일 내내 이런 식으로 시세를 줄까요? 그러기는 좀 저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7일과 최소한 8일 정도는 얘네가 백신주들이 조금 조용할 수 있겠다. 9일, 10일 정도의 시세를 주려면 7일, 8일 이틀 정도는 얘네들이 조금 조용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7일, 8일 동안에 물론 시세를 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7일, 8일 이틀 동안 혹은 길면은 9일날 한 오전까지 뭐가 움직일까? 생각해보면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코로나 관련주들. 자, 다시 돌아가보죠. 신풍제지가 이날까지 해서 그렇게 힘이 좋게 시세를 주다가요, 요날부터 백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급격히 조용해지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신풍제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제지 관련주들, 뭐 골판지주들 비롯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전부 조정 구간에 들어가죠. 백신주들이 움직이면서.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백신주들은 조정에 들어가고 얘네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주말 동안에 수도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7일, 8일, 한 9일 한 오전까지는 또 한 2, 3일 정도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멘트 한번 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어떤 지방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권을 그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다. 시장에서 뭔가 좀 힘있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수도권의 격상입니다.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2.5단계로 격상이 됐기 때문에 내일 아마 월요일 오전부터 갭을 상당히 높게 띄워서 시작을 하거나 굉장히 좀 시세를 많이 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8일, 9일까지도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라고 해서 또 아까 백신주들처럼 3일, 4일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시세를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7일, 8일 한 이틀, 3일 정도 정말 길면 한 3일까지 시세를 주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 3일 정도 조정 구간에 들어갔었던 백신주들이 화이자의 9일, 10일 미국 FDA 이벤트를 앞두고 시세가 나는 그림.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요렇게 물론 이제 맞을지 틀릴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죠. 제가 어떻게 시장을 맞추겠습니까? 다만 요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우리가 높다라고 보고 매매를 한번 전략을 일단은 짜보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테마와 테마의 순환매 사이에서 박자를 잘 맞춰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백신주가 오른다. 그러니까 막 오르는 거 막 고점 구간에서 더 오를 것 같아가지고 막 올라타고, 예를 들면 뭐 우리바이오 뭐 이런 구간들 있죠. 뭐 이런 구간들 또 상한가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좀 뭔가 좀 전략이나 어떤 시나리오 없이 그날그날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주가가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요, 내리면 더 내릴 것 같아서 조정 구간에 있는 거를 매수하는 건 좀 생각보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하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르고 있는 거를 매수하는 건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더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시장은 지켜보시면은 좀 반대로 매매를 해야 좋은 결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리딩반에서도 대형 포장을 이날 매수를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강했던 테마가 대장주였던 애가 3일 동안 이렇게 빌빌거리면 야, 이거 이대로 그냥 죽는 건가? 코로나주들, 골판지주들 이대로 그냥 죽어버리나? 확진자는 그래도 점점 늘고는 있는데 시장에서는 영 반응이 없네. 백신주들이 너무 강하네. 이렇게 진짜 끝나버리는 건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매수하기가 영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이런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아직 재료가 죽지 않았는데, 아직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에 들어갈 때 그때 매수를 하시고, 뜨거울 때 오히려 매도를 고민해야 됩니다.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또 이러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코로나주들이 막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만약에 백신주들이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또 백신주들이 조정에 들어가면 야, 백신주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재료가 남아 있다면,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료가 끝났는데 조정해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기대감이 없는 종목을 조정 받는다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재료와 기대감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박자가 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백신주 한참 날아다니던 저번 주 뭐 수요일 목요일만 해도 골판지주들 이거 별로 매수할 마음이 안 생기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리딩반은 요날 매수를 해가지고 시간에서까지 밀렸어요. 요날 매수를 했는데 종가 베팅 개념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야 이거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5일선 깨고 떨어지나? 근데 시장은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이날 보시면 목요일까지만 해도 백신주들 얼마나 강했습니까? 골판지주들은 또 얼마나 약했고요. 근데 정말 단 하루 만에 이때 아마 600명 넘으면서 그랬나요? 이렇게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대형 포장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왔고,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신풍재지가 대장 역할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골판지에서는 아무튼 신풍재지랑 대형 포장 요 두 종목 정도가 좀 강해 보이고, 근데 지금 골판지 관련주들도 워낙에 강한 테마고 그 안에서 종목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요. 또 얘네들도 그날 그러니까 뭐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 이렇게 거치면서 만약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면 이 저번 주에 그랬던 것처럼 종목들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뭐 한두 종목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골판지주들은 여러 종목 다 가져다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링 포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날 보시면 돈 들어오고 정말 이렇게 거래량 급감하면서 돈이 들어온 돈들이 전혀 지금 빠져나가지가 않았어요. 충분히 위로 더 시세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재 말고 택배 물류 관련주 중에서 한익스프레스도 이날 거래량 많이 터지고 이쁘게 지금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아마 갭 띄우고 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지금 재택 관련 해가지고요. 언택 대장 한때 이제 대장이었던 알서포트가 있고, 근데 얘네는 약간 좀 대장주 느낌이라면 일단 지금으로서 재택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ECS예요. 근데 뭐 ECS나 이제 뭐 링네트 같이 좀 후발적으로 대장을 했던 애들은 뭐 이렇게 시세를 내다가도 언제 그냥 뭐 이렇게 또 죽어버릴 줄 몰라가지고 얘네들도 또 지들끼리 순환매가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느꼈냐면 ECS가 상당히 좀 조정폭이 깊으면서 오후장에서도 고개를 좀 많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못 보였는데, 반면에 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CS 영향을 받는 거는 같지만 또 이겨내는 모습도 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월요일장은 알서포트가 생각보다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보고 있고, 저희 리딩반도 알서포트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택 쪽도 흐름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골판지랑 재택근무 쪽 요쪽이 조금 매매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음압 쪽도 봐야 되겠죠. GH 신소재고요. 얘도 여기 이렇게 이제 고점 넘겨놓고 보시면 여기 1,700원이라는 고점을 여기서 넘겨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 깨죠. 지지 갭 띄우고 눌렸는데 또 지지. 11선 눌림목자리고요. 갭 띄우고 얘도 한번 더 시세를 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코로나주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내일 오전장에 크게 시세가 당연히 좀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내가 코로나 주들을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일 오전장에 접근하는 것은 조금 늦었지 않나. 시세 한번 주고 눌림의 구간에서 한 아무리 시세가 짧게 나도 한 이틀 정도 화요일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봐서요. 오전에 좀 시세가 나고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아무튼 내일 이제 오전 상승분은 지금 코로나주들 좀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쪽은 이제 솔직히 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봐야 한 요 정도 아닐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조정 구간을 좀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좀 안전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ST팜이란
얘네가 지금 CMO 관련주 대장으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 야, 준비 잘 해놨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오르고 나면 이런 구간들이 참 왜 이런 구간들에서 팔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리딩반도 이때 들어가서 요날 반등에 이제 수익을 한번 내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요때 이제 이렇게 저항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비비면서 결국은 뚫어내는 흐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차트들이 몇 개가 지금 제 눈에 보여가지고요.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MG 제약도 뭐 저항 구간 뚫어내면은 신고가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다만 계속해서 좀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았던 부분들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부분을 지금 뚫어놓고 여기서 비비고 있기 때문에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식의 차트를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게 IQ라고 있었어요. 요거를 제가 일주일 전인가 한 이때쯤 해가지고 한번 방송에서 전고점 뚫는 종목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여기 이렇게 이 저항대를 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죠. 흔들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렇게 보낸다. 하나 또 보고 있는 게 3,000단 제약이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일봉상 우리가 돌파 매매를 이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공부가 많이 되실 겁니다.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트라이에 있고요. 여기서 뭐 바로 뚫어줄지 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지 한번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좀 짧게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